오늘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북한 같은 얘기가 좀 다를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동양에서 내려오는 사상들이 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청빈, 뭐 가난한 거를 무슨 되게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난한 거는 절대 자랑이 아니죠. 절대 자랑이 아닌데 이제 가난한 거를 자랑으로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가난한 게 좋다는 거는 가난한 것 자체가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문제는 부자가 나쁘다. 그러니까 가난한 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선이다. 가난한 게 선이다. 가난하지만 정신적으로 만족한 삶. 뭐 이런 헛소리들을 많이 짓거리고 있습니다. 가난하면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암투병 중이신데 다행히 약이 또 좋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잘 치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가 과연 북한이어도 우리 아버님은,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암이 그렇게 되게 많이 스테이지가 나가지 않은 상태일 때 발견이 돼서 항암 치료를 하면 효율적으로 치료를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북한이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못 살고 경제력이 없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의사를 만나는데 아직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만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라,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경제력, 돈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렇게 부유함이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선하고 좋은 것이죠. 돈이 뭐 혹자는 너무 많을 필요는 없다. 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 필요한 만큼의 돈이 어디까지인지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가 커다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을 뭐 한 매달 1,000만 원씩 벌어들인다. 그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매달 1,000만 원 정도의 매출로 그 사람이 충분히 돈을 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상대적인 것이죠. 반대로 되게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1,000만 원을 번다. 갑자기 자기가 못 벌던 1,000만 원을 막 벌기 시작해.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충분히 주어진 돈일까요? 뭐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한 사람이 뜻이 되게 큰라서 나는 지금은 비록 가난하지만 내 사업을 더 크게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인드인 사람 같으면 그 1,000만 원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억을 벌든 수백을 벌든 수조를 벌든 우리나라가 수조 원의 수익이 있든 없든 이 나라가 장래적으로 더 발전하려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돈이 부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돈, 쓸 만큼 쓸 돈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규모가 커지고 지구에서 막 달도, 목성에도, 토성에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전진기지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지구에서 나오는 생산량으로는 택도 없죠. 훨씬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쓸 만큼 있는 돈이라는 거는 그냥 되게 허상적인 거예요. 되게 개념이 없는 거예요. 자, 이 가난은 좋은 것이고 부자는 나쁜 것이다. 그럼 부자가 왜 나쁘냐? 부자가 범법을 저지른다. 안 좋은 일을 한다. 안 좋은 일을 해서 돈을 번다. 조국이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명백하게 나쁜 것이죠. 그러니까 부를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해서 부를 쌓아 올리면 그건 나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를 친다거나 눈속임을 한다거나 부당하게 부를 착취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 정당한 일을 했는 대가로 지급돼야 될 돈을 착취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부를 쌓아 올렸다면 그거는 올바르지 못한 거죠. 그건 부를 쌓아 올리는 과정이 올바르지 못한 거지. 돈에다가 부유함에다가 그거를 손가락질하고 멍해를 때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은행에 돈을 뭐 매달 뭐 100만 원씩 넣는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1000년을 살았어요. 그럼 어마어마한 돈이 되어 있겠죠? 그 부가 나쁜 겁니까, 그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동양 쪽의 사상은 부유함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유함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과소비를 낳게 됩니다. 자, 제가 평소에 되게 존경하던 어떤 사람,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되게 존경하던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의 행동이 너무나 모범적이고 존경할 만해.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 재산이 100억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A한테 벌써 색안경을 끼기 시작합니다. 나 그 사람 되게 좋고 그랬는데 재산이 왜 100억이야? 좀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100억을 어떻게 쌓아 올렸는지 우리는 모르죠. 쥐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중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고 그렇게 해서 쌓아 올린 돈 100억이 뭐가 나빠요?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부를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화와 용역을 지급했고 그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행복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재구매를 한 거 아니에요? 저희 치과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돈을 줄 때 내가 이 치과 의사한테 돈을 뺏긴다고 생각을 하고 치료를 받을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치과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아야죠. 한 번은 몰라서 속아서 야 뜯겼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두 번, 세 번 왜 자꾸 다시 옵니까? 왜 재구매를 하는데요? 왜 여러분들은 삼성폰을 다시 구매합니까?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나쁜 거냐고. 아니죠. 대한민국에 치과 많고 저보다 더 비용 싸게 하는 곳에 있어서 치과에서 왜 이렇게 비용이 비싸냐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른 저렴한 치과도 있으니까 그쪽에 한번 가서 치료받아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진짜로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안 오죠. 그렇지 않고 치료받고 난 다음에 에이 그래도 당신만한 데가 없어 좀 싸게 해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 후자의 경우에는 재구매하고 했으니까 뭐 제가 뭐 신경을 써드리지만 재구매를 한다는 거는 이 사람한테 만족했다는 거죠. 저는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아이폰을 지번 한번 세던 아이폰을 썼고 이후 거에도 아이폰을 썼어요. 아이폰이 비싸다는 얘기를 듣기는 하지만 저는 그거를 그 돈을 주고 다시 구매할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삼성폰도 그렇죠. 삼성폰 사는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자기가 욕했던 폰을 또 사게. LG폰을 또 산다. LG폰은 좀 그렇게 만족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LG가 저한테 사기친 건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이 책정한 가격에 나는 만족하지 못했고 다시 사라 하면 그거는 사고 싶지 않다 이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부를 쌓아 올린 거는 우리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행복을 받은 것이고 그 사람들이 부를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제가 혜택을 본 거예요. 저한테 치과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아프던 치아가 안 아파지고 다시 식사를 잘 씹을 수 있고 음식물 끼던 게 안 끼고 이빨 없었던 게 임플란트로 생겨서 다시 저작을 해서 정상적인 기능이 회복이 되면 그 환자들한테 해피한 겁니다.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제가 돈을 벌었으니까 저 인간 나쁜 놈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돈을 쌓아 올렸다면 굉장히 좋은 것이죠. 자, 그렇게 돈을 쌓아 올리는 것은 되게 좋은 것인데 우리가 저 사람은 부자니까 나빠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들은 대단히 올바르지 않은 것이고 그게 돈을 어둡고 음습한 방법으로 벌게 하는 촉진제 같은 역할이 됩니다. 돈은 좋은 것이고 공명정대한 것이고 올바른 것이고 올바르게 번 돈은 굉장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이런 사회 풍조에서는 돈을 성실하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잘 벌려고 하는 노력이 좀 더 확대될 거예요. 긍정보상 강화. 그러니까 돈을 올바르게 벌었더니 사람들이 칭찬하더라. 야 그럼 나는 돈을 올바르게 더 벌어야 되겠는데? 근데 어때요? 사람들은
돈을 많은 사람 욕하죠. 근데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당장 돈이 있으면 자기가 편하니까. 필요한 만큼의 돈만 있으면 된다. 그 필요한 만큼의 돈은 제한이 없다고요. 규정이 없다고요. 누구한테나 필요한 돈이 다를 수 있고 지금 내한테 필요가 없지만 나중에는 더 필요한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 돈을 나쁘게 생각하니까 돈을 벌 때 자꾸 숨기는 거예요. 어둡고 음습하게. 그리고 나는 부자가 아닌 척 해야 됩니다. 돈이 많으면 나쁜 놈이니까. 부자인 사람이 내가 부자지만 나는 검소하게 쓴다 이거랑 나는 부자지만 부자가 아닌 척 하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는 부자다. 넌 부자야. A씨는 부자인데 그렇지만 그 사람은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대단히 좋은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부자가 됐구나. 저 사람은 필요한 순간에 굉장히 많은 돈을 쓸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피해질 수 있다. 그건 대단히 좋은 거죠. 그건 교육의 문제지 부자가 나쁜 게 아닌데 자꾸 부 자체를 돈 많은 것 자체를 나쁘게 바라보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계속 주입시키면 우리가 돈은 사실은 너무 벌고 싶고 그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돈 많은 게 너무 좋은데 그걸 자꾸 숨겨야 돼요. 돈이 많다는 사실을 숨겨야 되고 돈을 버는 과정을 숨겨야 됩니다. 그리고 어둡고 음습한 곳으로 자꾸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거를 활성화시킨다고요. 올바르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것을 활성화시킵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그렇지만 요거 먹기 싫어. 그러니까 뒤에서 안 좋은 방식으로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부를 터부시하면 부를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은 꺾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음습한 방법으로 부를 쌓아 올리게 됩니다. 성문화 사람들은 누구나 성관계라 이런 것들을 즐기죠. 성관계를 병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없지만 성관계는 이렇게 개방화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성은 되게 개방적이어야 되고 이렇게 어둡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터부시하고 나쁘게 보고 하니까 그런 걸 나쁘게 보니까 자꾸 성문화가 어둡고 음습하게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바르지 않죠. 다시 돈 얘기로 돌아가서 두 번째 문제. 부를 쌓아 올리는 거를 자꾸 터부시하게 되면 부를 쌓아 올리기보다는 소비하는 방식으로 자꾸 바뀝니다. 자기가 돈은 들어오는데 이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모으면 욕을 먹게 되니까 에이씨 쓰고 치워 쓰고 말자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돈을 알뜰살뜰 모은다는 기조보다는 돈을 자꾸 써버리고 무슨 가난한 거를 왕으로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지 않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제일 쓸데없는 말이 내가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난 평생을 깨끗하게 살았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럼 모르죠 뭐. 그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지 않으면 모르죠 뭐. 그 2인분만 먹어도 되는 상황인데 굳이 3인분을 시켜갖고 계속 허세 3명이서 꼭 2개만 먹어도 되는데 굳이 3인분을 시켜갖고 반 남긴다든지 평소에 이렇게 꼼꼼하게 생활을 하고 정리정돈을 잘하고 필요한 거를 필요 없는 건 그때 버려서 자기가 쓸만한 패턴으로 정리를 해놓고 그래서 필요한 건 언제든지 눈에 보이게 해서 쓸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덜 사도 되는 거잖아요. 예전에 제가 올린 포스팅 중에 잘 버리는 사람이 결국은 부자가 된다고 하는 내용의 포스팅을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정리정돈이 잘 됐고 자기가 필요한 것에 숫자가 꼬박꼬박 체크가 되어 있으면 필요 이상으로 안 사죠. 과소비를 안 하죠. 내가 타이레놀이 필요한 게 타이레놀 10알 남았다 9알 알았다 8알 남았다 눈에 보이는 곳에 갖다 놓으면은 항상 숫자가 체크가 되고 뭐 3알이나 2알 남았을 때 야야 이게 타이레놀 한 개 더 사놓자 이런데
막 어지럽게 해놓으면은 집구석에 다 타이레놀이야. 그래요. 아플 때마다 타이레놀 사러 가야 된다. 아플 때 먹지도 뭐하고 약국 문 닫았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정돈하고 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걸 보고 신발이 다 떨어졌네, 옷이 다 떨어졌네. 그러면 옷 다 떨어졌으면 빨리 게으름 부지런함 피워서 신발 다 떨어진 거를 계속 천년만년 신고 다니면서 그게 내가 아끼는 거다, 그게 아니고요. 게을러가지고 마트 한번 가서 자기 발 맞는 신발 한번 사는 게 싫어가지고 귀찮아고 계속 신고 다니면서 그거를 자기는 깨끗하다, 아낀다, 절약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신적인 위안, 자위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이 나는 평생을 돈은 많지 않지만 깨끗하게 살았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래 살았는지 아닌지. 그냥 가난한 거지. 그냥 가난하니까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필요하지 않은 돈을 계속 쓰고 자기가 평소에 정리정돈 잘해가지고 아낄 수 있었던 돈도 그냥 날리고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 안 했다 이거라. 그냥 그게 전부인 거지. 그래놓고 자기는 평생 깨끗하게 살았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쉬는 시간 틈틈이 손이 남아가지고 과자를 반죽해갖고 이래 있다가 먹어보니 맛있어. 한번 팔아볼까? 그래서 그냥 2개 팔았어요. 그거랑 평생 책방에 앉아갖고 맨날 책이나 보고 있다가 본 책 2번 보지도 않을 거. 본 책을 한 3분의 1좀 보다가 던져놓고 또 새로운 책 3분의 1좀 보다 던져놓고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괜히 뭐 A4용지 앞면에 쏘고 뒷면에 또다시 써도 되는 걸 몇 점 좀 끄적거리다 찍 해갖고 버리고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없죠. 그래놓고 자기는 깨끗하게 살았다고 정신적인 자위를 하는 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고, 그게 올바르다고 자식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은 대물림됩니다. 가난은 마인드에 의해서 대물림돼요. 이 사람들이 부를 올바르게 생각하고 부를 쌓아 올리는 과정에 정직함을 빼면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부자체를 자기가 터부시하는데 뭐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그 부자는 나쁜 놈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될 수 없죠.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허세. 자, 여기 부자가 될 수 없는 두 번째, 그러니까 부를 터부시한다. 또 그 다음에 한국의 허세 문화도 상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돈을 다 써버리고 지금 2019년대는 이제 국가정책기조의 실패인지 뭐 의도된 상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성공인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정책기조상 경제가 잘 안 돌아가는 구조요. 이때까지 선대가 해왔던 그 경제 시스템들을 한 개씩 두 개씩 망가뜨리고 있고 많이 망가뜨려져 벌써. 그래서 어린 애들이 직장을 못 구해요. 그렇지만 2014년, 13년 이럴 때는 달랐다 이 말입니다. 2014년, 13년 이럴 때는 제가 치과에서 사람 구하려고 진짜 맨날 글 올리고 진짜 약에 쓰려고 진짜 개똥이라도 찾아보려 했는데 없어요. 어쩌다가 간혹가다 알바생들이 이렇게 치과에서 잠깐 알바하러 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일을 할 생각이 없고 그냥 앉아서 놀다가 가는 거라. 놀다가 그래서 지금 요 일이 있는데 왜 안 하냐 하면 할게요 하고 좀 하다가 제가 눈만 돌아가면 또 쉬다가 딴 데 있다가 한 달 지나면 그만할게요 하면서 나갑니다. 저는 처음에 제 잘못인 줄 알았어요. 내가 너무 악독하게 했나?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고 저희가 하는 병원은 표준적인 업무량을 되도록이면 줍니다. 그러니까 일이 막 몰아칠 때는 힘들지만 그게 아닐 때는 풀어준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해왔고 그렇게 살아왔고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사업주보다는 알바생들이 무조건 편하다고 봐야죠.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걔들은 뭐 자기가 원래 어릴 때 피아노를 쳤는데 다시 피아노를 쳐야 되겠다, 엄마가 아프다, 걸그룹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개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나가요.
나가버립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에는 처음부터 기차의 제일 앞쪽에 타려고 하지 말고 제일 앞쪽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달리는 기차에 네가 어떻게 그 기차 속도를 이기냐. 일단 기차에라도 올라타서 그 다음부터 기차 안에서 걸어가라. 그러니까 취직을 할 때 너무 대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지 말고 뭐라도 해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게 정말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번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성심성의껏 일할 때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면서 그 사람이 성장하고 급여가 증가되고 자기는 번 돈을 계속 주식을 투자하고 그 오랜 시간에 굴리는 거죠. 넣었다 뺐다 장난치는 거 말고 돈 집어넣고 또 돈 생기면 또 집어넣고 또 생기면 또 집어넣고 또 생기면 또 집어넣고 하면서 공부하면서 계속적으로 불려나가는, 거기다가 시간만 주어지면 누구나 대한민국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누구나 워렌 버핏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직장을, 그러니까 치과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구했습니다. 거기서 제 노력이 끝났느냐? 아닙니다. 거기서 치과의사가 된 다음에도 계속 세미나 있으면 세미나 뛰어다니고 남들 술집 가고 뭐 할 때 안 가고, 그 다음에 고향이 저기 대구인데 대구에서 공부하려고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취직하고 급여도 서울보다 대구 인근에 있는 데가 훨씬 많이 줬어요. 근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서울에 공부하러 올라온 거죠. 그리고 평일에도 이제 병원 끝나면 세미나 가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게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나타나면서 환자도 조금씩 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는 도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부를 처음엔 가난했지만 점점 증가되고 쌓아 올리는데, 저는 뭐 네가 치대 나왔으니까 치과의사니까 그딴 소리 하지 뭐 이런 말도 안 믿습니다. 치과의사 나와갖고 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치대 안 나오고 저보다 이제 학점이 좀 떨어지는 과에 나온 사람들 중에도 벌써 저를 추월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출발하고 여기서 출발할 때 칩시다. 예를 들어 대학교 졸업한 시점에서 그래도 저는 그거보다 더 많은 노력하고 그 사람도 노력을 안 하는데요. 뭐 제가 봤을 때 저 왜 저렇게 살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훨씬 나은데요? 또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이라고 하는 거는 시기랑 상관없이 보상을 줍니다. 근데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나는 좋은 학벌이 아니라서, 지연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아버지가 조국이 아니라서 이딴 소리 하면 안 되고, 서울대, 조국 서울대 법대 나왔죠. 저희 와이프가 일하는 병원에 서울대 의대 나오신 분들 천진데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정말 훌륭한 사람도 있고 정말 개차반인 사람도 있습니다. 다 달라요. 서울대는 일반적으로 다 괜찮은가? 아니요. 그럼 저기 똥동 따라지 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다 그래 살아야 되는가? 아니요. 다 자기만의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거고 최종 종착지가 어딘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실함과 올바름을 믿고 부를 믿고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를 믿으면서 계속적으로 노력이라고 하는 연료를 갖다 대고 떼는 게, 그게 핵심인 거죠. 그게 올바른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못해요? 당연히 할 수 있지. 그렇게 자신의 부를 쌓아 오려고 하는데, 여긴데 제가 알바생들을 구하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치과에서는 사람 못 구한다고 우상이었습니다. 고깃집이요. 저희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는 고깃집 사장님 잘 돼요. 잘 되는데 사람이 3일 4일 만에 바뀌어요. 그래서 사장님 맨날 와갖고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저도 힘듭니다 하면서 서로 막 하소연하고 그러는 게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태백 소리 한창 나올 텐데 뭐 20대 태반이 백수다. 그래서 백수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전부 다 의사, 판검사, 대기업 삼성맨, LG 해야 된다. 그런 것밖에 없고 힘든 일은 아무도 안 하려 그래요.
그게 뭐야? 그러면서 공부도 힘든 일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할란단 말이야. 공부가 힘들다는 거는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대. 근데 공부를 막연히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공부하면 다 용서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공부하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자기는 신성하게. 공부는 하기 싫은데. 돈 버는 거나 공부하는 거나 똑같아요. 힘든 일하고 하는 거나 공부하는 거나 다 같이 스트레스고 힘든 일임에 틀림이 없다고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공부는 신성시하니까 공부는 해도 되는 거. 노가다 3D는 하면 안 되는 거. 그래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여기저기서 쓸모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똑같은 능력을, 그 능력의 영역이 다를 뿐 다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재들입니다. 그 영역이 다를 뿐. 근데 일률적으로 이 공부라고 하는 이 허세에 뜯어박힌 우리나라의 무슨 주자학, 성리학, 개사코 막 실학은 막 배척하고 기술은 천한 것, 몸 쓰는 거는 천한 것. 몸 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없으면 건물은 누가 짓나요? 그 여기에 있는 이거를 화이트 칼라라 그럽니까? 이 화이트 칼라만 이렇게 해놓고 블루 칼라는 상대적으로 천시를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빠요? 아니잖아.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아니잖아. 이 사람들 사회 여건인데 그런 거는 왜 인정 안 해주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인정해주는 문화여야 되는데 무슨 주자학, 성리학, 뭐 문은 우월한 거, 무는 천한 것. 이게 되게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의 다양성을 왜 인정 안 해? 사람들의 여러 가지 필요성을 왜 인정 안 하는데? 올바르지 않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다르고, 그래서 제 자식이 어디에 최고의 효율을 내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뭐가 됐거나 자기가 최고의 효율을 내는 부분을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으로 만들고 스스로 자긍심을 심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이라고. 무슨 일을 하든 너는 그 영역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 저희 병원 1층에 편의점이 됩니다. 편의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편의점 사장님을 그렇게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안 대단한데? 밤늦게 새벽 24시간 그 교대로 해보십시오. 그게 쉬운가? 이 편의점 옆에요. 사람들이 요새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식당에서 술 한잔 먹기가 어려우니까 이 편의점 옆에 작은 테이블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거기 와갖고 맨날 찾나 오징어 맥주 한 캔씩 뜯어먹고 싶고 그 편의점 사장님 없어봐. 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해? 밤 11시에. 그 사람들한테는 그 편의점 사장님이 너무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편의점 사장님한테 맨날 제가 뭐 물건 사면서도 좋은 일 하십니다. 좋은 일 하십니다. 인사한다고. 편의점 사장님이 부자가 되길 바래요. 그래서 좀 편의점에 좀 더 크게 하고 옆에 의자 좀 더 늘리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요? 그게 왜 천박한 일이야. 그게 얼마나 존경받을 일이고 좋은 일인데. 고기 바르시는 분들 고기를 이렇게 이제 옛날엔 백장이라 그랬습니까? 되게 천하게 생각하대. 그게 왜 천한 일인데? 그건 그 사람들 아니면 우리는 고기 누구 어디서 먹어요? 응? 그거 고기 어디서 먹냐고? 그게 왜 천한 일인데? 그런 사람들, 힘든 일 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대우해줘야죠. 노가다꾼이 뭐가 어떤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갖고 우리가 그 건물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없으면 누가 지을 거야? 저기 높으신 분이 짓나? 패션 모델들이 지어요? 아니잖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의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대우해줘야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하지. 그런 겁니다. 분업을 하는 모든 역할에서의 각자의 일들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맞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얘기가 좀 더 그렇지만 뭐 율락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요거는 얘기가 좀 민감할 수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해갖고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가는 건 잘못했지만 미혼인 사람들이 자기의 성욕을 해소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 곳을 찾는다.
그러면 그 여성들은 대가를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일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대접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굳이 음습한 곳으로 밀어내고 손가락질을 하니까 그게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차라리 양지화시키고, 차라리 깨끗하게 이용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저는 더 올바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윤락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오히려 그런 식으로 양지로 끌어내서 대접을 해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올바른 마인드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르고 정직한 마인드로 부를 쌓아 올릴 것,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일이 다른 사람들이 천하다 아니면 고귀하다 하는 거랑 상관없이 다 그들만의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필요한 일들이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이 말입니다. 김제동이 그런 얘기를 했죠. 목수의 망치와 판사의 망치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그 말이 나온 배경은 다 똑같이 마무리하자 이러려고 한 거지만, 그 일의 희귀도랑 그 업무의 달성의 정도, 그 다음에 그 환수나 빈도, 지원하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 값어치 자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견이 없어요. 그거는 자유우파의 마인드가 올바른 거죠. 그냥 일반적인 드라이브 조이는 거랑 환자의 입에 임플란트 심는 거랑 배운 지식이 다르고 쓰는 재료가 다르고 하는 역할이 다른데 당연히 가격이 틀려야죠. 그렇지만 임플란트 심는 사람이 필요하듯이 벽에다 나사 박는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다 가치가 있는 일들이에요. 판사, 이거 세상 천지에 다 판사만 있으면 목수의 일은 누가 하나? 목수도 필요하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치가 있는 일들이에요. 가치는 동일합니다. 거기에 책정되는 급여랑 빈도 이런 것들은 차이가 안쪽에 들어가 있는 지식의 정도라든지 쌓아 올릴 수 있는 달성의 어려움 때문에 그건 다를 수 있지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임플란트는 가치 있고 이빨 시주 치료 스케일링은 가치 없는 건가요? 아니죠. 다 필요한 것들이죠. 스케일링 임플란트보다 더 가치가 없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스카이캐슬,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소르대? 어떠한 직업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든 다 가치가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함으로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꼭 대기업에 취직을 해야 된다는 이 압박감이 엄청나게 사회에 안 좋은 겁니다. 지금 치과에서는 일손이 필요한데 와서 일해라. 일하고 돈 줄게. 일을 잘하면 급여가 증가한다. 효율이 증가한다. 환자들이 더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치료를 더 짧은 시간 내에 받을 수 있고 우린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 환자는 자기의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될 수 있다. 정말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왜 나빠? 그게 대기업 삼성맨들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런 일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얘기가 길었는데 그러한 마인드 속에서 모두가 부를 쌓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지. 공평하게 나눠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각자의 효율을 최선으로 발휘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 방송을 보는, 영상을 보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절대 업신여김 당하거나
특별히 또 고귀하지도 않은 일들입니다.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가 장착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존경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해 주니까요. 여러분도 부자 되시고 자기의 가치를 믿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세요. 그때 여러분들은 최고의 효율을 냅니다. 우리 사회는 최고의 효율을 내고 반드시 살기 좋은 사회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